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여배우가 SNS를 통해서 재벌가 유부남과 만나 딸을 낳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20대 때 유부남을 만나 딸을 낳은 뒤 버림받았다며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양육비 지원을 바라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가정사를 공개한 것을 반대하며 붙인 얘기를 삭제해달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연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두 가지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사연을 소개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헤어질 때 양육비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각서에 서명을 한다면 정말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 케이스, 여배우 케이스에서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다 커버렸기 때문에 지금 양육비 청구하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다른 분들이 양육비 지원을 바라지 않겠다고 각서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 나 정말 못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양육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 채권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원하지 않아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이와 관련한 비용이 생각지 않게 증가를 했다거나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사정이 좀 악화돼서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정을 입증을 하실 수가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내가 재산 분할을 그와 관련해서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면 청구가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도 또 경제적으로 악화돼서 아이를 피우는데 꼭 필요한 생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러한 경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연 보시고 내가 좀 이런 사정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어머니가 딸의 의사와 관계없이 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딸이 이걸 삭제해달라고 화를 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나와 또 다른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특히 이제 성인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요. 아이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삭제해 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법상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을 둘러싼 혼란이 부동산 시장, 물론 정치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궁금증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종모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종모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양담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개정된 임대차 3법 알아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정된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료 인상률을 이제 5% 제한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집주인 측에서 5%에 대해서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5%를 올릴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차임 진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마치 임대인의 권리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감 청구권이어서요. 네.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임대인은 이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고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예, 민법상에 그래서 나와 있는 권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임차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한다고 생각해보면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했는데 무조건 그냥 감액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이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경제사정 변동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청구했다. 그러면 감액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5%로 이제 일단 증액을 청구했는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무조건 5%를 요구하기만 하면 올릴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소송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네. 법원에서 이 5%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이제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 임대인이 청구한 대로 실제로 5% 정도를 인정할 만큼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5% 인정이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5% 범위보다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경제사정의 변동이 예상보다 크게 그렇게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예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변호사님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절했어요. 네네. 이제 이럴 경우에 그래도 최소한 4년은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제 일단 최초에 보통 2년을 계약해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1회에 한해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플러스 2년, 네. 그러니까 총 4년까지는 계약한 집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임대료 인상을 거절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차임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차임 증액 청구를 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인 이제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임대료는 인상이 되겠죠. 네. 5% 범위 내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임대인이 제안한 인상 범위를 거절했다고 해서 못 살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최소 4년은 무조건 계약한 집에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매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차임 증감 청구권을 미리 이렇게 특약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의견이 있다는데 이런 네. 부분은 만약에 특약사항으로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차임 증감에 관련해서 법원은 이제 증액하고 증감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이게 불증액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불감액 특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죠. 감액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특약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네. 네네 매년 이 차임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임차인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정해놓았던 사안에서도 이게 강행 규정이 위배된다라고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리 증액만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을 미리 빼앗는 효과가 있어서 네. 역시 강행 규정이 위배돼서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지 않겠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지만 네. 그거는 감액하지 않겠다 내지는 당연히 증액하겠다라고 네네네. 하는 특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과 관련해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둘 다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네. 임차인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것인데 이게 임차인에게 이제 불리한 것인 경우에는 강행 규정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는 표면적 무효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그렇게 특약을 넣게 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어서 법원에 가게 되면 무효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와 관련한 법은 쉽게 얘기를 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임대차와 관련한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상 조세와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 보유세가 매년 수십 %씩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임대료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세와 공과금이 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로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요, 법률에. 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세나 공과금 부담이 상승이 되면 무조건 증액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사실 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법률 규정이 현재 행사 간격이 한 1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세라든가 아니면 공과금의 어떤 부담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할 때 1년 이내 이전 정도의 인상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서 차임을 정하자.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합의를 보통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원도 실제로 이런 어떤 사정 변경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경향입니다. 예컨대 네, 맞습니다. 저희가 IMF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당시 이제 울산공항 사건인데요. 이때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IMF인데 좀 감액을 해달라고 이 감액 청구를 한 사안인데 이때 법원은 현저한 변화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워서 이 감액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어떤 부동산의 변동이 1년 사이에 생기지 않는 한 인정되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금 보유세와 관련한 것은 사실은 보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만큼의 또 그 주택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한 조세 공과금이 달라진 것을 임차인에게 그 전가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반영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공과금이라든가 조세 인상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차임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더 많아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변호사님 어떡하죠? 오늘 반밖에 못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불러만 주시면 더 나가서 남은 부분들 열심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조만간 조속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시카고의 싱싱싱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